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화 시키고 그걸 서로 연결한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기본 기술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떻게 기술 개발을 시키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국내 대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에 4차 산업혁명에 온전히 투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네, 최근 시장의 핫 키워드는 단연 4차 산업혁명입니다. 증권가에서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국정 과제로 꼽을 만큼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 시간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막상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로 증권가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데 막상 또 투자자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개념이 굉장히 방대하고 막연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전 산업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개념을 단순화 시켜서 좀 구체화 시켜드리면 일단 그 오프라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오프라인에서 살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다 온라인화 돼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화 되는 거고 이게 서로 다 연결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제조업에 적용이 되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고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기술이겠죠. 이제 그게 바로 ICT 기술이 필요한 거고 스마트 팩토리의 예를 들면 그 제조 공정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물류 과정까지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려면 각 공정마다 센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 기술이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센서를 통해서 IoT 기술을 통해서 이 공정들을 다 오프라인 공정들을 온라인화 시켜서 이걸 전송을 하죠.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면 이 데이터들이 모이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 기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공정 과정에서 어떤 그 부품의 진동이라든지 열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데이터로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되면서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한 거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전망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다음에 요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기술이 있는데 바로 이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프라인을 온라인화 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CPS, 빅데이터, AI, IoT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화 시키고 그걸 서로 연결한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기본 기술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대하다, 막연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명확하게 좀 그 개념을 잡아주신 것 같고 말씀해 주시면서도 IoT라든가 AI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명한 그러면 섹터는 투자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쪽에 대한 좀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해서 사실 많이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떻게 기술 개발을 시키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상황이고 당연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이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화 시키려면 이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IoT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송된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에 저장을 시켜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뭐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네. 하드웨어 중에서는 이제 자동화겠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면 뭐 전 공정이 이제 다 자동화되는 거고 자동화해서 이제 여기 AI 기술이 탑재가 돼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스마트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화는 단순히 그냥 단순한 반복 작업을 자동적으로 하는 게 자동화고 스마트화는 이제 단순 반복에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기존에 쌓여 있는 축적된 데이터와 네. 그다음에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진화가 된 게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GE라든지 네. 독일의 지멘스는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기술력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자동화 관련된 기술을 가진 네. 기업들이 어떤 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하는 기술력과 융합이 돼서 스마트화 단계까지 이제 진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일단 가장 빠른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율주행차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멀리 남아 있어요. 자율주행도 사실은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완전 자율 뭐 이렇게 되는 건데 2020년까지 한 70%가 이제 1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 자율까지는 조금 이제 먼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 업종이나 종목을 찾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범위가 많지 않고 좁습니다. 다만 그 자율주행 차 중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벤츠에서 하고 있는 네. 건데 트럭이 10대가 움직이는데 운전기사는 맨 앞에 한 대만 타 있고 나머지 9대는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자동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상용차 시장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단순하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어떤 모든 인프라, 그다음에 그 자동차 안에 그 소프트웨어의 머신러닝 이런 게 다 학습이 끝나야 되는 건데 네. 상용차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동 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인프라가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상용이 더 빨리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중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관련돼서 수혜 보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아쉽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저희는 잘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네. 개별 기업보다는 이런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담고 있는 ETF가 유망한 투자처 지금 시점에서는 유명한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기업 서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그렇게 많이 진화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긴 하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ETF가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펀드 상품도 최근에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많이 출시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간접 투자가 지금은 더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네. 획득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쉽진 있고,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개별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개별 기업에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ETF에 투자를 하면 네. 미국이나 뭐 일본, 독일 같은 잘하는 기업들의 네. 분산 투자, 네. 보통 한 종목에 2에서 2.5% 정도씩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개별 기업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줄어들고 네. 4차 산업혁명 중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딱 오리엔트된 기업들만 네.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분산된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네. 더 그 개별 기업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네. 그 작년 기준으로 로보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제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되어 네. 있는데 작년 1년 수익률이 한 40%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업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사실 이런 투자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ETF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네. 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에서도 사실 4차 산업혁명 대표 종목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네이버, 그다음 최근에 뭐 통신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는 좀 직접 투자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조금 리스크가 덜한 대형주 투자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 특히 뭐 IT 쪽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하시세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술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지만 네. 당장 이게 기업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네이버도 말씀해 주셨고 뭐 삼성전자, SK텔레콤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이 맞긴 맞는데 사업 부분이 여러 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핸드폰도 있고 네. 반도체도 있고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만 띄어서 딱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사실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떠안아야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만 온전하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 다른 이런 일반 통신 사업부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짊어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대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에 네. 네이버라면 그냥 네이버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네. 4차 산업혁명에 온전히 투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ETF들은 매출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그 퓨어 플레이어들만 모아놓은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4차 산업혁명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ETF가 좀 더 현실적인 투자 네.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적인 부분에서 또 얘기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좀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오거나 조금 더 기술의 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가 현재로서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ETF나 관련된 펀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기업 가운데에서는 SM코어 그리고 포스코 ICT 쪽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또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은서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